격한 환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기 앉아서 호스트님부터 강의를 그 제품 강의를 들었는데 와 사업 강의는 안 해도 되겠다. 너무 그 사업적인 그런 부분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은 오늘 집에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죠. 네. 아 아니에요. 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호스트님께서 우리는 아직 피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과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 이건 이따가 밝히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셋인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랑 딸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혹시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는 시 아세요? 굉장히 짧은데 임팩트 있잖아요.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혹시 틀린 부분 있나요? 이런 류예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너도 그렇다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앞에 두 줄은 이렇게 하더니 우리 딸을 보면서 너는 아니다. 딱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너무 얄미운데도 엄청 빵 터져가지고 엄청 웃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소소한 행복 때문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쵸? 네.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소한 행복들도 있지만 아주 큰 기적 같은 일들도 또 저희들에게 사건이 일어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혹시 나는 이 사건 때문에 전반 후반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사건이 혹시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몇 년 전에 제 지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건조기를 살까 말까 너무 고민이 된대요. 가스 건조기 아시죠? 진짜 있으면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주부잖아요. 사 너무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고민이 된다고 하다가 제가 추천을 하니까 결정을 하고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만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정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건조기를 쓰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은 건조기를 쓰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너무 편하거든요. 사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이런 기적 같은 일들. 가스 건조기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는 일들. 그리고 또 제가 몇 개월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동영상은 어떤 남자분이 약간 조금 이렇게 허름한 집 앞에 어떤 물건을 놓고 가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꼬마 남자애가 나와서 그 물건을 풀어보고 만면에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보신 분 계신가? 네, 요즘은 그 동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똑같은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축구공이었어요. 네, 보셨나 보다. 네, 저희는 축구공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 마트 가서 너무 쉽게 사줄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에게는 어쩌면 이 아이는 꿈이 축구 선수였을까? 이 아이에게는 어쩌면 이 날이 정말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고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저에게는 인생에서 기적 같은 사건이 두 번이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20대에 한 번 오고 40대에 한 번 왔거든요. 아, 네, 40대가 제가 지났습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네. 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20대에 한 번은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40대에 저에게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오게 됐는데 그건 바로 유사나가 제 인생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딴소리 하다가 지금 잠깐 네, 유사나가 저에게 이렇게 기적과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어,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지금 빨리 끝내라는 하늘의 뜻인가 싶기도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흐름은 틀렸더라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이고요. 지금 21년 차 주부예요. 주부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 그 어느 날 저에게 제 현실을 직시할 어떤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생기면 저도 그냥 넘어가고 했을 때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친구의 와이프가 그때 나이로는 한 30대 초반, 33, 34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이렇게 자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슬프고 그 가정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주 수입원이 그 와이프였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를 남기고 남편이랑 두 아이를 남기고 갑자기 와이프가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그런 일이 있어서 슬프기는 했는 많이 슬프고 그 가족 걱정도 되고 이러기는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의 뭐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다더라, 누구의 누가 이렇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괜찮을까? 나는 만약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다 어리고 꼬물꼬물한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전혀 괜찮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잠을 너무 잘 자는데 잠을 막 못 자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 적어봤어요. 저의 현 주소를. 그때 제가 뭐 내일은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 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제가 적어본 건데요. 이게 이제 저의 그 당시에 한 10년 전 나이가 공개가 됐네요. 네,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적어본 건데요. 물리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제가 적어봤어요. 근데 제 나이가 42이었고요. 그때 남편은 44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55세가 정년 퇴직이었기 때문에 11년 후에가 정년 퇴직이었어요. 그리고 첫째가 10살이었고 8살, 6살 이렇게 저희 환경이었고요. 경제장을 보면 더 새아이보다 더 답답하죠. 네. 수입이 없고 남편은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이 한 1억 천 정도 됐었고요. 제가 지금 송도에 살고 있는데 43평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세가 한 5억 5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대출은 많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출 상환으로 허덕이는 중. 그래서 자산은 하나도 없고요. 그 뭐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저축.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저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파트 그거를 갚아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보다 더 11년 후에 정년퇴직을 남편이 했을 때 제 상황. 제 나이가 53세이고요. 남편이 55세, 첫째 딸이 21살, 19살, 17살이에요. 와, 가슴이 턱 막히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것만 딱 적어도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때가 가장 아이들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충격적인 거는 사실은 남편의 부재 이런 거 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이런 것보다 경제적인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나는 괜찮을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는 이 상태에 빠집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저의 앞날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려운 요소가 있으신가요? 저희 대한민국 성인 불안 요소 1위는 노후입니다. 노후이고요. 2위는 취업과 소득입니다. 그런데 저의 불안 요소는 1위도 자녀였고요. 새 아이를 낳는데 잘 키울 수 있을까? 2위도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정말 나중 문제였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관 수술 다 아시죠? 네, 정관 수술. 네, 새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네 병원에 가야겠죠, 누군가가. 정관 수술을 어, 저희 때만 해도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낳고 가족 계획을 하기 위해서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하는 게 정관 수술이었어요. 이거는 작년 8월, 7월 그때 기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대 중반, 초중반에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자녀였던 거예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기와 같은 삶을 아이에게 줄 것 같은 두려움. 사실 1, 2위는 같은 맥락인 거죠. 그쵸? 네, 자녀를 키우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자녀도 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양육비 비용 추이에 이거는 2017년도에 8시 KBS 뉴스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두 앵커하고 기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기자 한 분이 앵커에게 물어봐요. 자녀분이 몇 분이시냐고. 그랬더니 남자 앵커가 2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사셔야 될 것 같다면서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4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앵커는 8억이 드는 거고요. 저는 12억이 드는 거예요. 네, 혹시 여기 내신 분, 네 자녀 있으신가요? 네, 16억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12억, 뭐 10억 이런 것보다 저는 지금의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 고통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예상 교육비를 적어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이들을 집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키웠었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교육비가 반드시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예상을 해본 거였어요. 그 당시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총 해서 120만 원이고 세 명이면 360이에요.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교육비가 다 올랐어요. 30, 50, 50 이렇게 해서 총 170. 3명이면은 510만 원이 다달에 들어갑니다. 정말 비현실적이죠. 네. 여러분, 저희들이 요즘에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둔감한데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기름값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과일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파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저희가 자전거를 타도 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과일값이 많이 오르면 10,000원어치 먹을 거 5,000원어치 먹이고 줄이고 외식할 거 조금 줄여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원비 있잖아요. 원장님께 가서 원장님 저희가 지금 어려우니 저희 아이는 15일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의 현실인 거죠. 이게 저의 현실이었어요. 저에게는 차액이 이제 총 150만 원이 든 거죠. 저에게는 정말 대안이 필요했고요.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에게 너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였던 영양제를 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였는데요.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유산화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과 편견이 저에게도 똑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보통 7년 동안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고집스럽다고 막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네, 저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질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친구를 사귀어도 한두 명 좀 깊이 사귀고 그런 스타일, 그리고 오지랖이 막 넓지 않고요. 물건을 잘 파는 성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생각이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할 거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알아보려고 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는 저라는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똑같았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해보겠다고 선택한 이유는
이 유산화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일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고 소득을 벌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뒤로 물러설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강력한 욕구가 더 컸기 때문에 유산화를 한번 해보기로 시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또 뭘 하면 조금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는데 유산화는 정말 다른 거예요.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 좋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었던 일이 아니고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소득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통 수입, 노동 수입, 파이프라인 수입, 권리 수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열심히 살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열심히 사셨어요. 하지만 인생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거는 내 시간과 내 노동력과 바꾸는 수입,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산화라는 거를 알면서 제가 권리소득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이 일은 내가 한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장범준 아시나요? 네. 장범준이 노래 한 곡으로 강남에 건물을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래 한 곡으로 건물을 사게 되는 그 시스템, 그리고 JYP도 인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세를 받는 그런 것들, 그게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권리소득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권리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이 물통사업이고 오른쪽이 권리수입이에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소득의 처음은 사실 노동수입은 처음에 시작이 편안해요. 위에 올라가서 시작을 하잖아요. 어떤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저거는 내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수입이 제로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권리 수입은 시작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없잖아요. 그쵸?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행복하고 희망적이에요. 보시면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쭉 상승 곡선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까지 원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때 권리소득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수입이 유지되는 그 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직업으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평생 직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 잘 평생 직업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어,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시작하실 때 누구랑 상의하세요? 남편이랑 또 친한 언니랑 이렇게 많이 상의를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내 아이가 만약에 어, 저를 닮아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서울대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옆집에 예체능을 준비하는 엄마와 혹시 상의를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쵸? 아니죠.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쵸? 서울대를 보내본 엄마랑 당연히 상의를 하고요. 학원을 선택할 때도 서울대 배출이 많은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할 거예요. 그쵸?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추가 소득이 필요하고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될까요? 돈을 벌어본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쵸? 옆집 엄마가 아니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어본 사람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어 있고 30대가 되기 전에 천만장자가 된 사람이 딱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면 그 사람의 말을 혹시 들으실 건가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백만장자는 별로시면 그러면 약간 조금만 적게 벌을까요? 네, 그렇게 당연히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폴 제인 필저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웰리스에서 백만장자가 나오고요. 한 가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백만장자가 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웰리스가 뭔지 아시나요? 웰리스는 제가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산업을 웰리스 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 혹시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 벌었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는 진짜 망했다는 사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 회사 사람도 저희 남편 두 손을 꼭 잡고 그랬대요. 부장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사모님의 그 어떤 거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빨리 그만두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정도로 저희 나라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망했다는 사람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쵸?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5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5조의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2조 원은 누군가가 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나라는 35%로 법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조 정도의 돈이 누군가의 가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 주변에만 돈 번 사람이 없을까요? 그쵸? 그런데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이고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그 과정이 유통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통의 모든 과정을 배제하고 샘플비도 배제하고 광고비도 배제하고 좋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생산자 그 회사에서 환원해 주는 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면 되고요. 경험을 공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인트 쌓는 거 너무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포인트를 적립하시는 이런 현명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장점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필요치 않아요. 법적으로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자본하고 점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부업으로도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권리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까지 줄 수 있는 멋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르는 또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3,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를 골라서 내가 해야 하나?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 제품, 수익을 보시면 돼요.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 그럼 회사는 1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즘 글로벌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제품은 무조건 소비재여야 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회전이 3개월에 한 번이 된다든지 1년에 한 번 되면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없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소비재를 무조건 다루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제품들보다 탁월하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을 70%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이 한번 다시 들어온다면 수익도 낮아지고 또 제품이 바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생산율이 70% 이상인 회사인지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 회사의 네 가지, 제품의 네 가지, 그리고 수익은 합리적으로 주고 있는지,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작은지 유지 비용이 작은지, 그거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평범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유산화에 부합하신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유산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산화 마이러멘츠 박사님 창립자이신데요. 이분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저게 보이시죠?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이분의 비전이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을 하신 건데요. 유산화가 창립되기 이전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1974년에 걸 연구소라는 걸 창립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연구소인데요. 이 시대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걸려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때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인지 몰라서 치료를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인지 그 진단 시약을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때의 비전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이분의 비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고무적인 일은 뭐냐면 세포 배양에 성공을 하셨고, 마이러멘츠 박사님이 세포 배양의 1인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배양에 성공을 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죠? 네. 그 세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컨디션일 때 가장 건강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배양으로 계속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창립이 됩니다. 1992년에. 여기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인데요.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영양제는 100% 여기서 생산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지금 유산화는 31년 되었고요. 25개국에 진출되어 있고 저기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저희가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96년에 나스닥에 상장되고 2011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60배 이상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 회사가 어떤지 뉴욕 증시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은 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분은 오바마 대통령이시거든요. 마이크로 바이옴을 공동 연구를 유산화가 함께 했는데요. 백악관 기술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마이크로 바이옴이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만 해도 너무 생소했던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백악관에서 함께 했고 정말 선두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산하에 병원이 있는 회사는 유산화가 유일하거든요. 산업의료의학연구소이고요. 멕시코만에 있고 대체의학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인가된 병원입니다. 네, 이렇게 과학적인 그리고 인정받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3가지 제품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뉴트리션, 다이어트, 그리고 화장품인데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왜 화장품을 만들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어딘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지적이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 가장 큰 장기는 그 피부이기 때문에요. 먹는 거는 간에서 80~90%가 해독이 되는데요. 피부에서 바르는 건 그냥 다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화장품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직접 개발해서 이렇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뉴트리션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이미 5살 때부터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으니까 15년 전이네요. 그때 저희 아이 건강 상태가 비염이 굉장히 심하고 아토피가 있었어요. 첫째가. 그래서 그 비염을 제가 좋게 해보려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한 6개월 정도 먹였었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서 알아보던 중에 제가 유산화를 알게 되어서 섭취를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1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 증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킁킁거리는 게 사라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 뽑을 수 있냐고. 근데 아시겠지만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비염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어디서도 얘기 안 해주시죠, 그쵸? 근데 제가 너무 뿌리 뽑고 싶은데 혹시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여쭤봤는데 뭐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찬바람이 2번 지나갈 때까지 꾸준히 먹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1년을 꾸준히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희 아이가 지금도 비염이 없이 엄청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저희 딸이 둘째도 장이 안 좋았고 셋째는 또 중이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 때부터. 근데 저는 아이들을 이 유산화 뉴트리션으로 항생제랑 해열제 먹이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키웠고요. 지금 저희 딸이 키가 172예요. 그리고 네, 여기서 다 놀래시더라고요. 놀래실 일이 또 남아 있으신데요. 둘째 아들은 183이에요. 셋째는 지금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는데 176이거든요. 네, 다른 비염이 없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키 큰 게 가장 저희에게는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안 건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키를 키우려고 영양제를 먹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시켰는데 그러면 이런 의심이 또 드시죠. 남편이 큰가 보다. 근데 저희 남편도 평범해요. 저도 제가 164고 저희 남편이 175거든요. 그래서 부모 키를 넣으면 저희 딸이 163이 나오고요. 아들이 176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양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키가 정말 많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 잠은 잘 못 자는 거 아시죠? 네, 다 비슷하거든요. 네, 뭐뭐 먹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기본적인 거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 쑥쑥쑥 잘 크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저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 뉴트리션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족은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유산화 영양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리셋 다이어트입니다. 키보다도 또 놀라운 장면이죠. 네. 저는 아무리 리셋을 해도 저 몸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근데 제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제 건강 상태가 어땠냐면 20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통증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새로 생긴 통증 4가지가 더해져서 5가지 통증이 제 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그 건강 문제도 사실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셋 그때도 저도 조금 약간 마른 편이었어가지고 1단계만 했었거든요. 근데 제 몸에 있는 5가지 통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저의 그 경험이 또 사업에도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남편도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 몸매는 아니에요. 네,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리셋 다이어트는 건강을 찾아주고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라비브입니다. 셀라비브는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제 체험, 셀라비브가 딱 출시되고 제가 딱 일주일 썼을 때 저희 딸이 알아봤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립스틱을 진한 걸 발랐나? 얼굴 톤이 밝아지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잔주름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스타일이 이렇게 건성이어가지고 그 건성이 다 잡혔어요. 잔주름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 파트너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영어가 좀 되신다면 마이로 멘츠 박사님께 편지를 쓰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셀라베브를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안 써본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추천드려요. 한 번 쓰고 못 빠져나옵니다. 매력에서. 네. 이렇게 제품은 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어느 회사를 가도 우리 제품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쵸,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끊임없이 150명 이상의 연구진들이 연구 개발하는 과학적인 제품이고 사용을 해보면 몸이 알 수 있어요. 그런 제품이고요. 우리 회사에서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자는 캐나다 책자예요. 그래서 25년 넘은 책자인데 4년마다 한 번씩 발간되는 뉴트리서치라는 그 기관에서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
5권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독성이 없고 효능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유산화 제품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여기에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 확인을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컨슈머랩 소비자 단체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유산화는.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의 의사들이 보고 있는 PDR하고 CPS예요. 의사들이 처방전으로 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도 유산화의 제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디컬 헬스 케어 대상을 받았는데요. 아까 강사님이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헬스팩과 너무 아까 설명 많이 들으셨죠. 네, 그 뉴트리멜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선수들이 몸이 재산인 스포츠 선수들이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는 유산화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말하면 입이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좋은 제품이면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오는지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정말 그 보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유산화의 보상의 특징은 6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2가지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형식이라는 것은 바이너리 형식과 무한 깊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이너리는 보시다시피 양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내 왼쪽 오른쪽 팔이 2개죠. 왼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그룹을 이렇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깊이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거 해볼까 해서 리셋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리셋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리셋 다이어트 그때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의 상태가 어땠냐면 임신 8개월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10개월이 돼야 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8개월에서 아기가 안 나오는 상태. 그래서 이 애를 이제 그만 낳자고 해서 제가 근데 남자들 아시죠? 여자 말 진짜 안 듣잖아요. 근데 제가 해독을 한 5일차, 6일차 했을 때 상태가 너무 좋아지니까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친구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저희 남편이 너무 건강하게 애를 낳은 모습을 보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유산화 뭐 이런 얘기도 진짜 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 남편이 집에 가서 친구 옆구리를 계속 찔리면서 자기 현수 아빠 한 거 그거 하게 해달라고. 그 집은 또 그 임신 6개월 차였거든요. 그래서 낳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 이제 A죠. 다이어트를 했는데 너무 예쁘게 또 살이 건강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또 동네에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형부 너무 건강해 보이고 살이 왜 이렇게 잘 빠졌냐고 뭐 했냐고 나 그거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서 B로 내려가고 그분이 돼서 C로 내려가고 이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한깊이라는 건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만 저기다가 적어놨는데 100단계, 1000단계가 내려가도 그 포인트가 다 나에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C가 200포인트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포인트로 점수 계산을 하거든요. 200포인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B에게도 올라가고요. A에게 올라가고 나에게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B가 200포인트를 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A에게 올라가고 나에게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A가 200포인트를 또 구매를 하죠. 그럼 저에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으로 꾸준히 다 올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도 200포인트, 그래서 나에게 2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이게 양쪽으로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를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고요. 무한 깊이, 아까 말씀드린 게 무한 깊이입니다. 그리고 좌우. 그래서 소실적에 20%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실적 있죠. 이렇게. 왼쪽은 600점, 200점. 그래서 200점에 소실적이 20%니까 20% 해서
달러로 미국 회사기 때문에 40불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환율 1,150원을 해서 46,000원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요. 지난달이 아니고 지난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 실적이 바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 실적이 바로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소실적의 20%를 주정산 주지급 매주 지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월급제가 아니라. 네. 그리고 아까 보셨는데 왼쪽 소실적이면 200점, 200점만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라졌잖아요. 돈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저 왼쪽에는 400점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남은 400점이 어떻게 되냐면 2월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거 없어지면은 이쪽에 사서 받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400주는 다음 주로 2월이 되기 때문에 사재기 발생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무한으로 2월되기 때문에 사재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이거는 무한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특허를 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이 앞에 것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따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으면 가게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이 모든 거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은 뭐냐면 제가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면 되는데요. 그 개설하는 거는 2만 원 스타터키 구매하는 것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하나로 내가 시작할 수 있고 3개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 50만 원 정도, 포인트로는 200포인트, 제가 제품을 체험해보면 되시고요. 기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그게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이 포인트가 되면 가게 하나가 열려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가게 3개는 기간 제한이 있으세요. 6지 이내에 400점, 약 한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체험하시며 가게 3개가 열려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권리소득으로 100만 원을 창출하는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연금보험을 넣었을 때요. 30만 원을 30년을 넣어야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다달이 받으려면 10억의 주식을 내가 배당주로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으로 다달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임대소득은 5억의 건물을 보유해야 제가 다달이 그 월세죠. 그거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화는 퓨처 빌더라는 직급을 가면 다달이 10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내가 계획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이 소득을 만들어낸 건 유산화를 시작하고 3개월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2개월이었습니다. 네. 2개월이었고 이 수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0년이 걸리고 10억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 모든 게 없어도 유산화로 권리소득 100만 원을 창출하실 수 있으신데요. 어떤 분은 유산화로 나는 50만 원만 벌고 싶고 100만 원만 벌고 싶고 200 정도 벌고 싶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적으로 크게 나는 큰 돈을 벌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두 라인을 완벽하게 꽉 채워서 성장을 시키시면요. 7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게를 꽉 채우면 800이 들어와서 저에게는 1,500만 원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를 꽉 채우잖아요. 그럼 900이 더 들어와서 저의 소득은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가게를 계속 차분하게 채워가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가게를 채우면 비즈니스 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한 가게에서 2개가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2개가 늘어나고 또 2개가 늘어나고 2개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 늘어나는 거는 제한이 없으세요. 그리고 늘어난 그 가게에서도 1,000만 원, 계속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9개의 가게를 내가 꽉 채웠다. 그 직급은 5스타라는 직급인데요.
월 1억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유산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을 채우고 아름다워지시는 금액의 20에서 4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통해서 이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네. 이해는 잘 되셨어요? 네. 그 외에도 보너스,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런 보너스들은 뭐 소개해 주신 분에게 설명을 해달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여행 보너스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쿠오카 일본 유사나 패밀리 인센티브인데요. 이게 직급에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만 하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여행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여기 계신 분들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일본에서 공짜 여행이고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산화 비즈니스는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너무 좋죠. 네, 건물 있는 사람만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산화 비즈니스도 상속을 하고요. 얼만큼 어떤 사이즈를 상속할까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만 봐도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네. 저 발은 제 발이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안 드렸나?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은 내가 만약에 엄마가 된다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는데 유산화를 통해서 저의 소중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나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이 되었고요. 늘 제 머릿속에는 정말 원하지 않은데 계산기가 있었어요. 회식을 그 가족 어떤 일이 있거나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되지? 50만 원 드려야 되지? 100만 원 드려야 되지? 그럼 여기는 어디서 메꿔야 되지? 그리고 아이들하고 뭐 외식을 하게 되면 추가 주문하면 얼마지? 이렇게 계속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계산기가 사라진 게 너무 신기해요. 그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여행을 좋아해서 국내 여행은 참 많이 다녔는데 유산화한 이후에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건 가장 멀리 간 여행이어서 해외 여행도 조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처음에 저는 사실 꿈이 그렇게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엄마 외에는 사실 그렇게 뭘 명품을 좋아하거나 뭐 이런 게 차도 좋아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꿈판을 만들 때 종이를 놓고 그 꿈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없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남편이 갖고 싶은 차였는데 그 차를 제가 그 꿈판에 붙여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 저 포르테는 제 차인데 남편이 12년 전에 아이들 픽업하고 이렇게 하라고 사준 차였어요. 근데 제가 2019년에 제 힘으로 제가 남편이 좋아하는 차긴 했는데 구매를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노할부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3명이기 때문에 늘 카니발밖에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니발을 패밀리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남편에게 남편이 원하는 X7 드림카를 선물했습니다. 이것도 노할부로. 네. 일시불로. 플렉스. 이런 걸 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몇 명밖에 안 치시고요. 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치려면 그냥 다 같이 치고 안 치려면 안 치고. 네. 제가 이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이런데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건 유산화 소득이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돈나무 있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따도 계속 마르지 않는 그 통장. 네, 그래서 유산화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또 아이들에게까지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결과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면서 저희 딸하고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딸한테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씩 웃어요. 없었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때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고통은 뭔 거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조금 생각하더니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아놓고. 근데 그 대답이 너무 저에게 아, 맞다. 고통은 정말 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 같다.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20대에 이런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고 너무 힘겹게 한 발 한 발이 힘겨웠던 때에 그때 제가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한 번만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아시죠? 정말 내가 원하는 공부 원 없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는 왜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지? 그리고 정말 진이가 만약에 있다면 딱 한 번만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해도 되지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진이도 있잖아요. 램프를 가지고만 있으면 진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비벼야 돼요. 내가 비벼야지. 옆 사람이 비비면 옆 사람을 주인이라고 해요. 내가 비벼야 되고요. 딱 주인님 하면서 나오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소원을 얘기해야 들어줘요. 여러분 유산화로 비비시면 되고요. 소원을 말씀하시면 돼요. 하지만 비비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제가 이 유산화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스폰서님이라고 하거든요. 저에게 유산화를 알려주신 분. 그 스폰서님이 처음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유산화는 너무 좋고 그런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너무 좋다. 그룹의 문화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유니스타즈 그룹이에요. 여기에는. 근데 유니스타즈 그룹에는 성공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자신 없어 하니까 하나하나 배워서 하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배움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신 이거 또 벌써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디신 거고 너무 멋지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로컬에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유캠프가 있어요. 저희 시스템 중에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성장하시고 성공하시고 노하우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캠프에서 정말 가감 없이 왜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예, 그거를 나눠주시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유캠프에 함께 가시자고 초청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유산화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유니스타즈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유산화가 여러분의 그 성공의 길이 되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